대념처경 공부 중입니다. 신수신법 4념처 중에 법념처를 공부하고 있고요. 법념처에 속한 5가지 법들 중에 장애에 이어가지고 오치온의 일어남 사라짐을 관찰하는 두 번째 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여러 시간 들여서 오치온에서 일어나고 사라짐을 이어보면서 머문다라는 요 구절의 용례를 전체적으로 다 살펴봤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주제들을 지난주까지 보았습니다. 원래 계획은 지난주로 해서 이 주제를 마치고 세 번째 주제인 6내입처, 6외입처에서 생겨나는 족쇄를 공부하기로 예고를 드렸는데 지난 수업을 마치고 나서 보니까 그래도 한 가지 이 일어남 사라짐에서 꼭 짚고 가야 하는 주제는 남아있구나라고 생각이 돼서 오늘 그 주제를 좀 마저 공부하도록 그래야 하겠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치론에서 일어나고 사라짐, 일어남 사라짐 을 이어보며 머문다. 라고 했어요. 이게 어쨌든 법령처에서 제시되는 두 번째 주제죠. 그리고 이때 오치온이라는 것은 오온과 집착 이렇게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는 건데 이때 오온이라는 게 뭔가요? 색, 수, 상, 행, 식이거든요. 색, 수, 상, 행식, 오온의 일어남 사라짐을 이어보며 머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어남과 사라짐이 무엇이라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해서 알고 있거든요. 일어남이라는 것은 어떻게 적응이 되냐 하면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다라는 것에 의해서 난디가 생겨나고 이 난디에 의해서 가래가 형성되면서 삶이 괴로움으로 이끌린다. 괴로움을 만든다. 이게 일어남이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가 하면 사라짐이라는 것은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있지 않음으로써 난디가 생겨나지 않는다. 난디가 소멸한다. 그러면 가래가 소멸하고 그럼으로써 괴로움이 소멸한다. 이렇게 되잖아요. 이럴 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일어남이 무엇냐, 사라짐이 무엇냐라는 거는 사실은 우리 법회에서 여러 번 반복해서 공부하는 거지만, 자, 우리 그 교재 중에 요 교재 이 뒤에 삼매경이라는 경전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22번 상류다의 5번 경이 일어남 사라짐을 말하는 삼매경이거든요. 이렇게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사와티에서 제타와나의 아나타핀디카 사원에 머무셨다. 그때 세종께서는 비구들을 부르셨다. 비구들이여 라고. 대덕이시여 라고 비구들은 세종께 대답했다. 세종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삼매를 닦아라. 비구들이여 삼매를 닦는 비구는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안다.
그러면 무엇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아는가? 색의 일어남과 사라짐, 수의 일어남과 사라짐, 상의 일어남과 사라짐, 행의 일어남과 사라짐, 식의 일어남과 사라짐이다. 삼매를 닦는 비구는 색수상행식 5온. 색수상행식 5온이니까 이거죠. 색수상행식 5온에 대해서 그 일어남과 사라짐을 삼매를 닦는 일을 통해서 꿰뚫어 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경의 사실 특징적인 가르침은 이거죠. 비구들이요. 그러면 무엇이 색의 일어남이고 무엇이 수의 일어남이고 무엇이 상의 일어남이고 무엇이 행의 일어남이고 무엇이 식의 일어남인가? 비구들이요. 여기 비구는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다. 여기서 이제 이게 이 표현이 딱 등장을 하는 거죠. 일어남이 무엇일까? 라고. 무엇이 일어남이냐? 라면서 부처님 비구는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다. 라고 말해주는 거죠. 그러면 무엇을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는가? 첫째로 색수상행식 중에 색에 대한 이야기. 색을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다. 색을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으면 여기서 어떻게 돼요? 즐김이 생긴다. 난디라는 것이 생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는 일을 통해서 난디가 생긴다. 색에 대한 즐김이 집착이다. 이렇게 색을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음으로써 난디가 생겨났다. 색에 대해서 난디라는 것이 생겨나서 작용한다. 이런 상태는 그러한 난디가 생겨나서 연결되는 그러한 삶의 과정은 집착된 삶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뭐 난디가 집착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색에 대한 난디가 집착이다. 그 집착을 조건으로 존재가 난디가 생겨나. 그러니까 난디가 생겨나면 가래가 형성되는 거니까. 이거 이 표현을 조금 설명해 드릴까요? 가래라는 것이 어떻게 정의 되죠? 가래, 딴하. 경전은 가래라는 것을 다시 태어남으로 이끄는 것이고 또 여기저기서 즐기는 것이고 하면서 그 중간에 가래를 정의하는 몸통적인 표현이 뭔가요? 난디, 네, 라가, 사가 같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무슨 얘기인가요? 가래라고 하는 것은 난디라는 거하고 라가가 탐이죠. 난디, 즐김이라고 번역했고요. 즐김과 탐이 함께하는 것. 이따가 좀 보겠지만 우리가 메커니즘적으로 이해해 보면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찢다, 마음이 생겨나는 과정에 탐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단 난디가 생겨났다라는 것은 그 아래쪽에서 탐이 생겨나 있는 거죠. 그래서 즐김이 생겨나면 먼저 존재하는 탐과 함께하고 그 상태를 가래라고 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으면 난디가 생겨나고 난디가 생겼다라는 것은 라가가 있는 상태에서 난디가 보충되었다. 그래서 가래가 형성되었다라는 거고 가래가 있으면 곤데 지금 이 경은 이렇게 가래가 생겨나면 여기서 요 상태가 가래와 함께하는 삶을 취라고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색에 대한 난디가 집착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렇게 난디가 생겨나면 가래가 되면서
가래를 조건으로 집착이 있다. 여기까지로 오는 것을 설명하는 거죠. 그리고는 이어가지고 그 집착을 조건으로 존재를 조건으로 태어남을 조건으로 노사, 수비, 고운애가 있다. 이래서 12연기적으로 괴로움이 어떻게 해요? 생겨났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뭐 이런 관계를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어남이 무엇냐 하면 여기서 동일한 게 반복되니까 색수상행식 오온 각각에 대해서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는 이를 통해서 난디가 생겨나면 가래가 되어가지고 가래와 함께하는 삶 집착이고 그러면 존재와 태어남과 노사라고 하는 괴로움이 생겨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일어남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방법에 의해서 괴로움이 생겨나는 것, 요것이 일어남이다. 요 일어남, 그러니까 사무다야라고 하는 이 일어남의 정의를 분명히 하는 건 아주 중요하죠. 자, 넘어가면 그는 수를, 상을, 행을, 식을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다. 식을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으면 즐김이 생긴다. 식에 대한 즐김이 집착이다. 그 집착을 조건으로 존재를 조건으로 태어남을 조건으로 늙음, 죽음과 수비, 고운애가 생긴다. 이와 같이 전체 괴로움의 무더기에 일어남이 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래 해가지고 전체 괴로움의 무더기에 일어남. 요게 고집 이거죠. 괴로움의 발생. 비구들이요, 이것이 색의 일어남이고 이것이 수의 일어남이고 이것이 상의 일어남이고 이것이 행의 일어남이고 이것이 식의 일어남이다. 하여간 법령처의 두 번째 주제인 오치원에서 일어남 사라짐을 이어보며 머문다 라는 데서 오온에 대한 집착, 색수상 행식이고 일어남이라는 것은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으면 난디가 생겨나서 가래가 형성되면 그러한 삶의 과정은 집착된 삶이다. 그것으로 인해서 유생노사의 괴로움의 발생이 있다. 요렇게 일어남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 놓치면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색의 사라짐이고 무엇이 수의 사라짐이고 무엇이 상의 사라짐이고 무엇이 행의 사라짐이고 무엇이 식의 사라짐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있지 않다. 여기서는 이제 반대의 경우가 나오는 거죠. 바로 요거. 일어남의 경우는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음인데 이제 사라짐을 얘기하면서는 색수상행식 오온에 대해서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있지 않다. 라고 반대를 말해줘요. 그러면 무엇을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있지 않은가? 색을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있지 않다. 색을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있지 않으면 색에 대한 즐김이 소멸한다. 요거죠. 난디가 소멸한다. 그럼 난디가 소멸한다라는 얘기는 뭐죠? 가래라는 것이 정의가, 그죠? 가래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제 우리 메커니즘적으로 하는 것으로 찢다가 생겨나는 과정에 라가, 탐이라는 것은 탐으로 부풀려져서 생겨난 거잖아요. 거기에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을 때 난디가 더해져가지고 가래가 되는데 지금 여기는 탐은 비록 있을지라도 탐은 비록 찢다가 생겨나는 과정에 탐으로 부풀려진 상태라고 해도 거기서 어떤 제어를 통해서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있지 않으면 그로 인해서 난디가 생겨나지 않는다. 그러면 난디가 생겨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탐은 이미 있는 거고 거기에 난디가 더해져야 그 상태를 가래라고 부르는데 난디가 생겨나지 않는다라는 것은 현재 상황이 가래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해지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요,
난디가 소멸했다라는 것은 가래가 소멸된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죠. 그리고는 이렇게 가래가 소멸된 삶, 난디와 함께하지 않는 이러한 삶을 즐김의 소멸에서 집착의 소멸이 있다라고 해서 이제 이쪽 옆에 그림하고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죠. 가래가 소멸하면 이러한 삶은 집착이 소멸한 삶이다. 집착 없는 삶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집착의 소멸에서 존재의 소멸이 있고, 존재의 소멸에서 태어남의 소멸이 있고, 태어남의 소멸에서 늙음 죽음과 수비 고운의 소멸이 있다. 이와 같이 전체 괴로움의 무더기에 소멸이 있다. 라고 해서 취멸로부터 생애멸이 있다. 생애멸로부터 노상의 멸이 있다. 이렇게 정해지는 거죠. 그러면 이때 이렇게 생과 노사 수비 고운애가 소멸한 그것이 괴로움의 소멸이다. 이렇게 불리는 거죠. 정말로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경제는 그 법령조의 하나의 법으로, 그리고 지난주 보았지만 사실은 불교 공부의 가장 중심 자리를 구성하는 곳으로 이렇게 오치원의 일어남 사라짐을 이어본다, 관찰한다 라는 곳인데, 이때 일어남이 무엇이고 사라짐이 무엇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사실은 앉아있어도 부처님이 안내하는 그 수행을 하지 못하는 거라고요. 일어남 사라짐. 일어남 사라짐을 이어보라고 하니까 앉아가지고 내 안에서 지금 어떤 현상이 생겨나고 있을까? 내 안에서 지금 욕심이 일어날까? 뭐 이런 거는 그 앞에 있는 장애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는 이쪽에 속하는지 몰라도 이렇게 12연기적으로 괴로움이 생겨나는 과정을 관찰하고 12연기적으로 괴로움이 소멸하는 과정을 관찰하고 이름으로써 참으로 무생한 것이다. 참으로 이러한 12연기적인 삶의 과정에 의해서 나는 괴로움을 만들어서 중생이 되기도 하고 괴로움을 소멸해서 해탈된 삶을 살기도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꿰뚫어가는, 완전히 하는 그러한 것을 통해 가지고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것. 여기에서 일어남 사라짐의 의미를 모른다라고 하면 사실은 그 수행을 못하는 거죠. 그 부분 가장 중요해요. 제가 오늘 이제 이 이야기를 한 번 더 말씀드려야겠다 생각한 거는 여기에서 재밌는 걸 본 거예요. 자, 이렇게 적어놓고 보면 어때요? 일어남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 라고 하니까 일어남이라는 것은 고집을 의미하죠. 사라짐이라는 것은 그대로 고멸을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요 옆에 지금 뭐가 하나 있냐 하면 색수상행식 오온이 있는데 이 오온이 이러한 중생의 입장이니까 집착 상황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치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오치온을 교리적으로 뭐라고 불러요? 오치온고 이러잖아요. 괴로움이라는 거는 사성제를 말할 때 괴로움을 어떻게 말해요? 기본적으로 생로병사 이러죠. 거기에 조금 더 말하면 원증이고 애별리고 구부듣고 그리고는 요약해서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자면 오치온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괴로움이라는 것을 포괄적으로 말하자면 오온에 집착된 상태, 중생으로 내가 살아가기 때문에 이 집착된 상태라고 하는 것 때문에 생겨나는 모든 것들이 괴로움이다.
그것 때문에 모든 괴로움이 생겨난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괴로움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오치온고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요. 요 개념을 이제 우리가 사실은 아는 거죠. 그래서 요 상황을 놓고 보니까 뭐가 나타나냐 하면 오치온이라는 고하고 일어남이라는 고집하고 사라짐이라는 고멸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게 지금 무엇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고집, 고멸. 그지? 고멸도 하나만 보태면 사성제잖아요. 고멸도는 어디 있을까요? 이 안에. 단만원도 부부님. 오치원에서 일어남 사라짐을 이어보며 머문다라고 하는 게 법령처라고 하는 그 사념처의 한 가지 법령처의 수행 방법으로 제시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오치원 고고, 일어남 고집이고 사라짐 고멸이요. 고멸도는 어디 있을까? 고멸도, 길이기도 하고 실천이기도 하죠. 고멸도는 어디 있어요? 사실은 여기서 오치원이라는 고에서 일어남이라는 고집을 사라짐이라는 고멸을 이어보며 머문다라고 하는 이게 수행이잖아. 그죠? 이게 사념초 수행 자체를 말해주는 거고 마지막에 가가지고 사마타 비파사나에 의해서 깨달음을 실현하는 그 자리가 결국 뭐냐 하면 어느 만큼 접근했느냐, 어느 만큼 깊이 보느냐의 차이지. 그래서 지난주 수업 마지막에 우리 여리하게 사고한다라는 걸로 보았잖아요. 요니소 마나시 까로띠. 그래서 아직 예류자에 가지 못한 사람도 오온의 무상고 무아를 보는, 달리 말하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류자가 되고 동일한 것을 조금 더 깊이 하면서 일례자가 되고 동일한 것을 조금 더 깊이 하면서 불환자가 되고 그것을 아주 깊이 완성하게 되면 아라한이 되는 거잖아요. 심지어는 아라한이 이루어진 상태에서도 아라한의 삶도 그거라고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렇게 이어보며 머문다라고 하는 이 수행 자체가 뭐냐 하면 고멸동거예요. 고멸, 즉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있지 않음으로써 고멸을 실현하는 방법으로 그 길로 이어보며 머무는 방법이 제시됐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으로서 또 그 실천으로서 고멸도가 제시되는 거죠. 이렇게 보면 제가 이전에 미처 못 봤어요. 근데 요번 지난주까지 수업을 마무리 짓고 수업 보고 이래 하다 보니까 이 안에 그대로 고집멸도 사성제가 들어있구나 라고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 사자후 얘기 한번 했잖아요. 사자후를 말할 때 보면 그 사자후가 첫 번째로는 이렇게 일어남 사라짐을 관찰하는 거, 이어가지고 차유고 비유 이런 연기의 정형구, 즉 12연기 이렇게 연결이 됐었잖아요. 그럼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자, 부처님의 사자후 1. 일어남 사라짐 이거였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연기였다고. 물론 이 연기는 연기의 정형구로도 나왔고 12연기로도 나왔는데 어차피 정형구 자체가 12연기만을 지칭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보면 부처님이 사자후를 했다라고 하는 그게 뭐냐 하면 일어남 사라짐이라는 한 가지 하고 그리고 연기, 대표적으로 12연기를 말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때 일어남 사라짐이라는 이게 뭐냐 하니 사성제인 거야. 그러면 부처님 사자후에
사자후의 주제는 일어남 사라짐이란 표현이지만 사성제고 십이연기다. 사성제와 십이연기라는 이 두 가지를 부처님은 사자후로 더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사실 오온에서 일어남 사라짐을 관찰한다라는 이 이야기는 조금 이제 복잡하긴 하지만 그것이 이런 설명에 의해서 이게 사성제를 관찰하는 거구나. 그야말로 사실 법령초의 5번째 주제는 사성제에 대한 상세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렇게 사성제를 의미하는구나라고 이해하게 되면 부처님 가르침의 중심은 뭐니 해도 사성제와 연기, 사성제와 십이연기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측면을 제가 보느라고 요 이야기를 오늘 좀 보고 가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경전의 뒷부분은 동일하게 반복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그 삼매경을 통해 가지고 일어남 사라짐의 의미를 정의했더니 바로 이 오치온에서 일어남 사라짐을 이어보며 머문다라고 하는 이 법령처에 속한 두 번째 법이 그대로 사성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했다라고 첫 번째 주제를 마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요, 오늘 이어가지고 봐야 하는 게 요거, 결국은 일어남 사라짐, 고집 고멸의 출발 자리라고 해야 할까요? 중심되는 개념을 어디에 둬야 되나요? 일어남이라는 것은 어쨌든 그 출발이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음 때문에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음으로부터 일련의 과정이 고집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 있지 않음으로부터 출발하는 일련의 과정이 고멸로 연결이 되죠. 일어남 사라짐의 의미를 우리가 명확히 하자라고 할 때는 사실은 조금 더 연결해서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다라고 하는 요것에 대해서 또한 깊이 봐야 할 필요가 있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 하나를 짚고 가려고 그래요. 수행 이야기를 할 때 수행의 깊은 이야기, 우리 삼매를 닦아가지고 여실직연하면 닦아 안으로 들어가서 뭘 하죠? 여모 이탐 소멸하다 이렇게 되죠. 근데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다,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있지 않다라는 얘기는 나오지만 염오라는 말은 지금 안 나오잖아요. 근데 어쨌든 수행이 깊은 곳에 들어가면 염오라고 하는 개념이 어쨌든 그 출발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염오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좀 알아야겠는데 염오가 무엇일까? 라고 하는 부분을 찾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주제는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다라고 하는 고집 또는 고멸의 출발 자리하고, 사실은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는 요것의 문제를 해결하는,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있지 않다라는 요것이 염오다.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있지 않는 것이 염오다라고 하는 요 한 가지 이해의 결론을 도출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어쨌든 이제 요거 일어남 사라짐을 이어보며 머문다에 대한 수업의 마지막은 일어남 사라짐, 특히 사라짐의 출발을 말하는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있지 않음이라는 것은 염오를 말한다 라는 그 주제, 그 이야기를 몇 가지 경전을 통해서
뭐 이 경전이 뭐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있지 않는 것을 영어라고 한다라고 직접 말해주진 않지만 경전이 몇 개의 경전에서 설명하는 바를 보면 이것이 영어다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죠. 자, 두 번째 주제로는 그 영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겠습니다. 시간이 좀 적절치는 않지만 요만큼 하고 일단 주제가 바뀌니까 조금 쉬었다 하죠.